여러분, 남편이 매주 금요일마다 회식이라고 하면서 새벽에 들어온다면, 주말마다 출장이라며 집을 비운다면, 그게 3년 동안 계속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은지 씨는 그렇게 3년을 속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속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복수는 상상 이상이었죠. 카드 명세서 한 줄에서 시작된 의심이 어떻게 통쾌한 반전으로 이어졌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금요일 저녁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있었다. 은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또? 이번 주가 벌써 몇 번째야? 회사가 바빠서 그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난리야. 민수는 능숙하게 대답했다.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100번도 넘게 연습한 것처럼.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알았어. 사랑해. 민수는 은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 입술이 차가웠다는 걸 은지는 느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 5년 차. 처음 인연은 정말 행복했다. 민수는 다정했고 은지를 공주처럼 대해줬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금요일마다 회식, 주말마다 출장. 처음엔 정말로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민수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니까 승진 경쟁도 치열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회식 다음 날 민수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 향수 냄새만 진하게 풍겼다. 여자 향수. 여보, 어제 무슨 향수 뿌렸어? 응? 아, 회사 여직원이 새로 산 향수를 자랑하더라고. 좀 뿌려봤어. 그렇구나.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뭐하나. 어차피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카드 청구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힐링타임 마사지 15만원. 힐링타임 마사지 15만원. 힐링타임 마사지 15만원. 매주 금요일 같은 시간 같은 가게. 마사지? 은지의 손이 떨렸다. 회식이라더니 마사지? 그것도 15만원짜리를? 아니야, 진짜로 마사지일 수도 있잖아.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으니까. 은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은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응? 아니, 괜찮은데? 그럼 마사지는 왜 받아? 카드 내역 보니까 있던데.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간 거야. 요즘 다들 스트레스가 심해서. 단체로 예약하면 할인도 되고. 그렇구나. 왜, 돈 아까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마사지 받는 건데. 당신도 미용실 가고 그러잖아. 민수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은지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진짜로. 은지는 민수의 핸드폰을 슬쩍 봤다. 화면 잠금이 걸려 있었다. 예전엔 없던 잠금이었다. 왜 갑자기 잠금을 걸었지? 은지는 민수의 생일, 결혼 기념일 여러 숫자를 눌러봤다. 하지만 전부 틀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은지는 재빨리 민수의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힐링타임 마사지 VIP 코스 20만원. VIP 코스. 은지의 손이 떨렸다. 회사 동료들과 간다더니 VIP 코스를 혼자 받았다는 건가? 여보,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린 민수의 목소리에 은지는 깜짝 놀라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 가방에서 펜 좀 찾으려고. 그래? 펜은 책상 위에 있어. 민수는 의심하는 눈빛으로 은지를 쳐다봤다. 은지는 억지로 웃으며 방을 나왔다. 그날부터 은지는 민수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니,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은지는 그날 밤 잠들기 전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마사지 가게에 금요일이 왔다. 여보, 오늘도 회식이야. 오늘도 늦어. 민수는 언제나처럼 말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사랑해. 나도. 민수가 집을 나간 지 30분 후 은지도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발. 내 착각이길. 은지는 택시를 타고 힐링타임 마사지로 향했다. 주소는 카드 명세서에 나와 있었다. 가게는 강남의 한 건물 3층에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마사지샵 같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입구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다. 은지는 숨을 고르고 건물 1층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3층을 올려다봤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1시간쯤 지났을 때 은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자. 민수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민수 옆에 앉아 있었다. 긴 생머리에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여자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민수는 웃고 있었다. 그렇게 행복하게. 저게 마사지? 은지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다. 와장창.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은지는 듣지 못했다. 귀가 먹먹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켰다. 줌을 최대로 당겼다. 찰칵, 찰칵, 찰칵. 민수와 여자의 모습을 찍었다. 여자가 민수의 넥타이를 풀어주는 장면. 민수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웃는 장면. 이게 회식.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아직은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3층으로 올라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가게 문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민수가 보였다. 여자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오빠 힘들었지? 내가 다 풀어줄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달달한 목소리. 미안해, 지아야. 요즘 집에서 스트레스가.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오빠는 나한테만 오면 돼. 고마워.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민수가 여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은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찍었다. 찰칵, 찰칵, 찰칵. 그리고 문을 벌컥 열었다. 재밌게 놀고 있네? 민수와 여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은지?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여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봤다. 오빠, 이 여자 누구야? 야, 지아야, 잠깐. 내가 누구냐고? 난 이 쓰레기의 아내야. 법적으로 결혼한 5년차? 은지는 차갑게 말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분노만 남았다. 아, 아내? 오빠 이혼했다며? 지아가 민수를 쳐다봤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게 이혼? 우리 언제 이혼했어, 여보? 은지는 비웃었다. 민수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 은지야, 오해야. 이건 오해? 뭐가 오해야? 매주 금요일마다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여기 와서 이 여자랑 놀아난 게 오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설명해봐. 어떻게 설명할 건데?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지아가 가방을 집어들며 민수에게 소리쳤다. 야, 이 거짓말쟁이. 나한테 독신이라고 했잖아. 나 속인 거야? 지아야, 잠깐만. 됐어. 지아는 은지를 노려보며 가게를 나갔다. 똑똑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이제 남은 건 은지와 민수 둘뿐이었다. 은지야. 민수가 다가오려 하자 은지가 손을 들어 막았다. 가까이 오지 마. 역겨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그게 끝이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그게 변명이 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은지는 핸드폰을 민수 앞에 들이밀었다. 사진 다 찍었어. 둘이 키스하는 것, 껴안는 것 다. 증거 확보했으니까 각오해. 은지야, 제발. 나한테 제발은 없어. 변호사 연락하고 이혼 서류 준비해둬. 위자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받을 거야. 은지야. 민수가 은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지는 뿌리쳤다. 손대지 마. 이제 남이야, 우리. 은지는 돌아서서 가게를 나왔다. 뒤에서 민수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지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5년. 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다. 울어봤자 뭐하나.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은지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검색했다.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방법. 이혼 위자료 청구. 불륜 증거 인정 기준. 밤새 자료를 읽었다. 메모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은지는 유명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최은지입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은지는 핸드폰에 저장한 사진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줬다. 변호사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남편분의 재산 상태는 어떤가요?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좀 있어요. 정확한 건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재산 조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은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아직 집에 없었다. 좋아. 시간이 있네. 은지는 민수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민수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은지는 여러 숫자를 눌러봤다. 결혼기념일 민수 생일, 은지 생일. 틀렸어. 그럼. 은지는 카드 명세서에서 본 마사지 가게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B. 노트북이 열렸다. 역시. 은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민수의 비밀번호가 그 여자와 관련된 거였다니. 노트북 안에는 증거가 가득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동영상.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은지는 USB를 꽂고 모든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민수의 클라우드 계정에도 접속했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자료들이 있었다. 둘이 여행 간 사진? 제주도? 작년 여름 출장 간다더니. 은지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은지는 노트북을 끄고 방을 나왔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민수가 들어왔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은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그게 지난번 일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은지는 차갑게 내려다봤다. 사과로 끝날 문제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3년 동안 속인 게 한두 번이야? 그건 작년 여름에 출장으로 제주도 갔다며? 그것도 거짓말이었지?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다 알아. 노트북에 다 있더라. 사진, 대화 내역 전부. 은지야, 그건. 이제 그만해. 변명 듣기 싫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은지는 민수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밖에서 민수가 문을 두드렸다. 은지야, 은지야, 돌아가. 오늘은 거실에서 자. 제발 문 좀 열어줘. 싫어. 가. 은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다음 날부터 은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마사지 가게 근처에 가서 건물 관리인을 만났다. 저기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남편이 이 건물 3층 마사지 가게에 드나드는데 확인이 필요해서요. 아, 그런 일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관리인은 동정 어린 표정으로 CCTV 녹화 파일을 USB에 담아줬다. 고생 많으시겠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은지는 CCTV 영상을 확인했다. 3개월치 영상이었다. 민수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 가게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정도면 완벽해. 은지는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100% 승소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소송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이혼 소송 통지서가 날아갔다. 은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민수가 집에 돌아와 소리쳤다. 은지는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집? 당연한 절차인데. 소송까지 갈 필요 있어? 우리 합의 이혼하면 안 돼? 안 돼.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까 내가 위자료 받아야지. 위자료가 얼마인데? 1억. 1억. 미쳤어? 변호사가 그렇게 산정했어. 불만 있으면 법정에서 보자고.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은지야,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 5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그 5년 중 3년은 당신이 다른 여자랑 놀아난 거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이제 법으로 해결할 거야. 은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거실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박민수. 내가 나한테 한 짓 100배로 돌려줄 거야. 3개월 후 법정. 은지와 민수는 각자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세요. 은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피고 박민수 씨는 3년간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변호사는 프로젝터로 카드 명세서를 띄웠다. 매주 금요일마다 찍혀있는 힐링타임 마사지 결제 내역. 두 번째 증거는 현장 사진입니다. 은지가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떴다. 민수와 지아가 포옹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민수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불법 촬영 아닙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세 번째 증거는 CCTV 영상입니다. 3개월치 CCTV 영상이 재생됐다. 민수가 매주 같은 시간에 마사지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 네 번째 증거는 피고의 노트북에서 추출한 대화 내역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화면에 떴다. 민수, 오늘도 보고 싶어. 지아, 나도. 빨리 와. 민수, 집에 있는 게 지옥이야. 너만 있으면 천국인데. 지아, 오빠 나랑 살자. 이혼해. 민수, 조금만 기다려. 타이밍 보고 있어.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도 눈살을 찌푸렸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피고 측 반박하실 건 있습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증거가 명백하므로 피고의 유책을 인정합니다. 위자료는?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판사님, 1억은 너무 과합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는. 조용히 하세요. 피고는 3년간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고 원고를 기만했습니다.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면 1억도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속 제기하시면 법정 모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민수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50%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끝이었다. 은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다가왔다. 은지야, 할 말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 이제 지겹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은지야, 제발. 변호사님, 가시죠.
은지는 민수를 지나쳐 걸어갔다. 뒤에서 민수가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은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 한 달 후 민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모두 지불했다. 통장에 찍힌 큰 금액을 보며 은지는 생각했다. 이게 5년의 대가구나. 은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수와의 추억이 없는 곳. 깨끗하고 밝은 곳. 그리고 민수는? 그는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 결국 사표를 냈다.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기 때문이다. 지아는 민수가 기혼자인 걸 알고 난 뒤 연락을 끊었다. SNS도 차단했다. 민수는 홀로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며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6개월이 지났다. 은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였지만 민수가 반대해서 포기했던 것. 내일 아트 배우면 뭐해? 집에서 쉬면서 애나 낳아. 민수의 말이 떠올랐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런 말 듣지 않아도 돼. 은지는 열심히 공부했다. 내일 피부 관리 마사지까지. 모든 걸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임대 팻말이 붙은 건물을 발견했다. 강남의 한 건물 1층이었다. 여기. 힐링타임 마사지가 있던 건물이네. 은지는 멈춰섰다. 그리고 웃었다. 재밌겠는데? 은지는 그 자리를 임대했다. 그리고 마사지샵을 차렸다. 이름은 바른손길. 간판엔 큼직하게 문구를 적었다. 바른손길만 환영합니다. 가게를 오픈하던 날 3층에서 내려오던 사람이 간판을 보고 피식 웃었다. 재밌는데요? 여기 어떤 마사지 해요? 정직한 마사지요. 속이지 않는.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바른손길은 정말로 정직한 마사지샵이었다. 은지는 손님들을 정성껏 대했고 기술도 훌륭했다. 한 달 만에 단골이 생겼다. 2달 만에 직원을 고용했다. 3달 만에 매출이 2배로 뛰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은지가 돌아보다가 멈췄다. 민수였다. 민수는 은지를 보고 얼어붙었다. 은지? 어머 이게 누구야? 박민수 씨 아니세요? 은지는 밝게 웃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 내가 운영하는 거야? 네. 놀랍죠? 당신 덕분에 시작하게 됐어요. 위자료로.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마사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옛날 추억 때문에? 아니 나는. 참고로 33층 힐링타임은 폐업했어요. 경찰 조사 받았거든요. 불법 마사지 혐의로. 몰랐어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 네. 당신이 다니던 그 가게 알고 보니 불법이었대요. 지아 씨도 조사 받았대요. 저한텐 상관없는 일이지만. 은지는 태연하게 말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이만. 손님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영업 방해예요. 은지야.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까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가게를 나갔다. 뒷모습이 초라했다. 은지는 창밖으로 민수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잘 가 박민수.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저녁 은지는 가게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네온사인이 반짝였다. 바른손길. 은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5년간 민수를 돌보던 손. 집안일만 하던 손. 이제 이 손은 돈을 벌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손이었다. 이제 당신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안마한다. 은지는 웃었다. 진심으로. 3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손님이었다. 어서 오세요. 바른손길입니다. 은지는 손님을 맞이했다. 밝은 미소와 함께. 민수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건물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문으로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새로 시작하기 위해. 지아는 벌금을 내고 마사지 업계를 떠났다. SNS도 폐쇄했다. 그리고 은지는? 은지의 바른 손길은 번창했다. 1년 후엔 지점을 냈다. 2년 후엔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왔다.
은지는 이제 사장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잘못된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른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깊은 뜻이 있으시네요. 네. 사람의 손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치유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치유하는 손이 되고 싶었어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끄덕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민수야 고마워. 내가 나를 버려줘서. 덕분에 나는 나를 찾았어. 은지는 가게로 들어갔다. 종업원들이 밝게 인사했다. 사장님 오셨어요. 응. 오늘 예약 많아? 네, 대기만 5명이에요. 좋아. 시작하자. 은지는 가운을 입고 손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미소 짓고 있었다. 진짜 미소. 이게 바로 나야. 최은지. 그렇게 은지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갔다. 배신당한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 위에 새로운 삶이 피어났다. 바른 손길로.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지처럼 배신당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게 진짜 복수가 아닐까요? 위자료 1억 원도 좋지만 더 값진 건 스스로 일어선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